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2년째 대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골프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골프 투어가 어려워지면서 내수 시장이 늘어나고 또 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골프장 내장객이 증가하여 사상 초유의 호황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골프장 특수는 골프장의 코스 관리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특히 티잉그라운드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내장객 증가뿐만 아니라 2021년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티잉그라운드 관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건데요. 도움 주실 터프심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골프 라운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티잉그라운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터프심입니다. 티잉그라운드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2021년 코스 관리 환경 변화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폭발적인 내장객 증가입니다. 내장객 증가는 곧 잔디를 발로 밟는 다밥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잔디의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한층 더 티잉그라운드 관리를 어렵게 만들죠. 이와 더불어 두 번째로 올해 봄철 저온 현상이 있었고 가을철 긴장마가 있었던 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상기후도 다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티잉그라운드의 관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난지형으로 조성된 티잉그라운드는 봄철의 저온 현상으로 그린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집중 다밥이 이루어져 잔디가 손상되었습니다. 한지형 잔디인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조성된 티잉그라운드는 가을철 60일 정도의 긴장마로 인해 과습 현상과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약화되었죠. 여기에 내장객 증가로 마모가 심해지면서 손상이 가중되어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결국 내장객 증가는 잔디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말씀이군요. 티잉그라운드는 플레이들이 한 번씩은 다 밟게 되는 장소로 골프장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티잉그라운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던데 여기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잉그라운드는 그린에 못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티잉그라운드는 플레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으로 그 골프장의 첫 인상을 좌우하게 되고 플레이적인 면에서 티잉그라운드의 평탄성과 경고성은 티샷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티잉그라운드는 골프 코스의 구성 요소 중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티잉그라운드는 작은 면적의 모든 플레이어가 밟게 되는 장소로 플레이어에 의한 다밥뿐만 아니라 잔디깎기 등 장비에 의한 다밥도 고스란히 다 받는 곳이죠. 또 샷에 의한 디봇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런 불리한 관리 조건과 특히 최근에 코로나 특수로 내장객이 증가되고 여기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잔디 생육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티잉그라운드 품질 유지는 더욱 어려워졌죠. 이 때문에 티잉그라운드의 중요성은 당연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난지형 잔디인 한국 잔디로 조성된 티잉그라운드는 봄철의 저온 현상으로 한지형 잔디인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긴장마로 생육이 저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국에서 티잉그라운드는 어떤 초종을 선택하여 조성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초종 선택의 문제는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잔디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변화가 뚜렷한 중위도 전위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형 잔디와 한지형 잔디 둘 다 티잉그라운드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계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두 초종 모두 1년 내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 보면 난지형 잔디인 한국 잔디는 생육기간이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생육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다밥에 의한 마모가 발생하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골프 투어가 어려워져 동계 기간에 내장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한국 잔디에 생육하지 않는 기간에 손상이 발생할 것이고 올해처럼 내년 봄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겠죠. 한지형 잔디인 켄터키 블루그래스나 벤트그래스는 생육기간이 연중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입니다. 난지형 잔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죠. 하지만 고온기인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은 생육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때 다밥에 의한 마모가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동계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한지형 잔디라도 휴면 상태이므로 이 시기에도 다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내장객이 많은 상황에서 티잉그라운드용 잔디를 선택한다면 한지형 잔디가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한국 잔디에 비하여 생육기간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더 길고 동계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생육기 중에는 회복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잔디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보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하절기에 밀도가 떨어지고 주변에 한국 잔디가 침입하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한국 잔디는 보식 시 7월과 8월 생육체 성기를 거치기 전에는 완전 회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에서 잔디의 초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장객이 많은 상황, 티잉그라운드의 면적이 넓지 않은 상황, 티잉그라운드의 신미성을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한지형 잔디인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죠. 만약 남부 지역이라면 한국 잔디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부 지역은 한국 잔디의 생육기간이 중부 이북 지역보다 약 1개월 정도 길기 때문에 티잉그라운드의 면적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내장객 수가 적은 상황이라면 관리가 쉬운 한국 잔디의 선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두 가지 초종의 티잉그라운드를 같이 운영하는 골프장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난지형 잔디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한국 잔디로 조성된 티를 활용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한지형 잔디 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종 선택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티잉그라운드는 플레이어들이 사계절 이용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내장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골프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잔디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한국 잔디의 경우 겨울철에는 잔디가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색상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잉그라운드 손상을 방지하고 동계기간의 녹색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버시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티잉그라운드의 오버시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첫째는 한국 잔디를 기본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한국 잔디가 휴면에 들어가는 가을에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를 오버시딩하여 동계기간의 녹색의 티잉그라운드를 연출하고 동시에 한국 잔디의 내다밥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난지형 잔디인 버뮤다 그래스로 조성된 골프장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잔디에도 적용해 볼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 잔디의 생육기간이 비교적 길고 동계기간에도 다소 온도가 높은 남부 지역에서 오버시딩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시딩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파종해야 하는지, 얼마나 고르게 파종되었는지, 그리고 이듬해에 얼마나 빨리 한국 잔디로 전환시키는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종량은 평방미터당 70에서 100g 정도를 추천하고 고른 파종을 위한 파종 방법으로 드랍식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잔디로의 전환 시기는 대략 6월 말에서 7월 중순쯤인데, 이 시기에 한국 잔디의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시비를 실시하고 트리플록 시설피론 소듐을 추천량의 20분의 1량을 처리하여 페레니얼 라이그래스의 밀도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조성된 티잉그라운드에 다밥이나 병해 등으로 인하여 밀도가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오버시딩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잔디의 손상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오버시딩 할 수 있으며 티잉그라운드 면을 수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버시딩 시기는 늦은 여름이 가장 좋으며 이른 봄에도 가능합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조성된 티의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종자로만 평방미터당 10에서 15g 파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25에서 50% 정도로 잔디 밀도가 줄었거나 죽어 손상이 심할 때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켄터키 블루그래스와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를 각각 평방미터당 10g과 25g을 권장드립니다. 오버시딩을 이용하여 티잉그라운드 손상을 보완할 수도 있군요. 그럼 오버시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파종 시 주의사항이라든지 더 효율적으로 파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버시딩은 이종 잔디의 시각적 불균일성을 개선하는 효과와 티의 선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 티에 한국 잔디가 혼입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런 지역에 충분한 양을 파종한다면 보기가 좋아지죠. 또 티잉그라운드의 가장자리에 잘 맞추어 파종하게 되면 선형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를 하루 정도 물에 담궈서 먼저 발화시켜 베토사와 혼합하여 디봇이나 손상 부위에 베토시 사용하면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파종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종자에서 발화된 개체는 아주 약하므로 파종 후 2주 정도는 절대 마르지 않도록 하루 4회에서 5회 정도 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슬라이트 파종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이중으로 파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슬라이트 파종기를 한번 보시죠.
오버시딩하는 잔디의 특성에 대한 것이 궁금하군요. 그리고 어떤 초종을 선택해야 좋은지도요? 오버시딩을 위한 초종 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초종 선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통적으로 오버시딩하는 초종으로 페레니얼 라이그레스는 발화와 초기 생장이 월등히 빨라 선호되는 초종입니다. 하지만 최근 페레니얼 라이그레스가 고온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즘은 터프타입 토레스큐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터프타입 토레스큐는 건조나 고온에 대한 내성은 페레니얼 라이그레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초기 조성 속도가 페레니얼 라이그레스에 비해 느리고 다밥에 대한 마모가 쉽게 되며 질감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있으므로 초종 선택을 할 때는 잔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페레니얼 라이그레스임에도 고온의 내성이 있는 품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티잉그라운드의 손상을 빠른 기간 내에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페레니얼 라이그레스가 단연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페레니얼 라이그레스는 도열병과 피티움 블라이트 발생이 심하므로 예방시약이 적기에 담보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특수에 따른 내장객 증가와 여기서 티잉그라운드의 손상에 대처하는 기술적인 방법, 그리고 특히 오버시딩으로 다밥 피해를 줄이고 동계 기간에도 녹색을 유지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티잉그라운드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